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쉽고 편한 걸 좋아하며 걸핏하면 자신과 남을 속이려 하고 잘 안되면 세상과 남을 탓하며 어지간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내가 되자. 그러고는 이렇게 물어보라. 그 목표를 위해 뭘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으로 나를 격려해 줄까?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기분 좋게 마셔보라.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보자.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된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나아가 1년, 2년이 쌓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높고 가치 있는 목표에 눈길이 간다. 별이라도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당신 눈을 가리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는 말이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혹시 나에게 없는 것은 유독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가? 피해의식과 시기, 질투의 늪에서 당신을 구해줄 생각 실험이 있다.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외모도 훌륭한 친구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반면에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생활만큼은 안정되고 행복하다.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을까?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는 유명인이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보다 나을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면의 비평가가 남들과의 비교를 시도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비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의 비평가는 먼저 특정한 비교 영역을 임의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명성이라는 영역을 선택한다고 해보자. 다음 단계에서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부풀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아는 그 영역 최고의 스타들과 당신을 비교한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비교이니 당연히 당신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종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당신과 비교 대상 간의 격차가 불공평한 삶의 증거로 활용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뭘 해보기도 전에 의지가 꺾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해 본 적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잘 알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 아들과 딸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이 안 가는 분야도 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걸 보면 자신을 잘한다고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다. 잠시 억누를 수는 있지만 10중8구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의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라. 일에 대한 욕구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주고 늘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지 않는가. 그런데도 끓어오르는 속을 끝까지 억누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가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자신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당신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여기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고된 일상 속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보상, 어느 정도의 여가가 필요한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인생을 놔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소중한 시간을 하염없이 흘러가는 걸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 당신 자신과 정직하게 협상해 본 적 있는가? 혹시 자기를 노예대하듯 하는 건 아닌가? 당신은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접받고 싶은가?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당신이 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건 없는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은 없는가? 원망은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정이다. 원망과 오만, 기만은 악의 삼형제다. 이 악마의 삼형제보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마음에 원망이 남아있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첫째,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원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망의 대상이나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다. 둘째, 부당한 폭압을 당하고 있는 경우다. 이때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저항해야 한다. 도덕적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 그래야 할까? 침묵의 결과는 더 참혹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침묵으로 갈등을 피하는 게 편하기는 하다. 그러나 침묵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폭압과 독재는 그런 거짓말을 먹고 자란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억압에 저항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파괴와 파멸의 욕망이 상상력을 지배할 때, 그때가 바로 들고 일어나야 할 때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성인이 된 순간부터 고요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등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와 씨름한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 빚어진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직업과 하는 일이 각자의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포기해야 할 것과 계속해야 할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